공부하기 전에 미리 좀 깔아두고 갔었죠.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왜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관계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의 어떤 2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그 왼쪽에 정리된 2차식을 따로 뽑아와서 그놈을 함수로 바라보겠다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그래서 내가 여기에 2차 함수 적어놓고 함수는 이제 뭐 두 변수의 특별한 관계, 두 변수 사이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공통수학 쭉 가면 엄밀한 정의를 배우긴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어떤 2차식을 함수로 바라보며 그림을 분석하겠다라는 어떤 주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는 y를 붙여서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원래 주어진 2차식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y 는 꼴을 딱 달아서 우리는 어떤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값을 y라는 문자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요, 뭐 넣으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x, y 어떤 점들로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럴 때부터 우리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은 해왔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귀에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다시 뭘 분석하고자 하는 거라고? 2차식을 분석하고자 하는 얘기야. 2차식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2차식을 내가 정리하는 과정들은 우리 2차 방정식에도 있었으니까 밑에 있는 그냥 예시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복습만 좀 시켜줄게. 우리 처음에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2차식을 바라봤을 때 얘를 최고차함계수로 묶고요. 2차함과 1차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내고 그 완전제곱식에 추가적으로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을 다시 없애주는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지적하나?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무언가 제 완전제곱식을 뽑아낸 형태로 정리할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으면서 이 식의 값을 분석해 나갈 거거든. 괜찮아? 근데 내가 여기다 x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너가 1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지? 두 군데가 있지. 그렇지? 네.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2고 여기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3이어가지고 그걸 계산했을 때 튀어나오는 출력값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x자리를 만약에 이번에 또 2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값이 바뀌고 여기도 값이 바뀌니까 이렇게 두 군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 변화를 관찰할 때 내가 두 군데라고 표현을 할게요. 두 군데를 봐야 하지만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어떤 방법적으로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을 바꿔낸다면 내가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바라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 여기 한 군데인 거죠. 물론 이게 요놈의 제곱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만 집중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변화를 집중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식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내가 예시로 써놨고요. 이제 문자, 일반적인 문자 A, B, C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마지막에 정리된 꼴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정리하는 과정은 똑같아. 최고차함계수로 2차함과 1차함을 묶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가 다 나올 수 있게끔 이거 만들어내려면 x 빼기 몇을 제곱하면 될까? 근데 전개의 그 거꾸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만들려면 이 1차함 계수에 반만큼만 있으면 되겠지. x 빼기 1의 제곱을 하면 요거 제곱했을 때 이거 두 개 나온다는 건 괜찮니?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어떤 1차식의 제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1차 계수의 반만큼을 달아주고 그놈의 전체의 제곱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겨? 여기 뒤쪽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 없던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없던 게 생긴 거를 다시 한번 없애주는 역할로서 마이너스 1을 달아준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여기 요만큼 x제곱 마이너스 2x만큼이랑 똑같은 식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 줄침 두 개 부분도 완벽하게 똑같은 식인데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곱해져 있는 2를 분배를 해주시고요. 숫자끼리 정리를 해주시면 2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저기 뒤에 따로 있었던 더하기 3까지 받아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걸 a, b, c 버전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책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여기서 너가 외워야 될 부분은 딱 저 보라색 박스만 외워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외울지는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그려볼 거야. 여기 다시 한번 y를 써볼게요. y는 2의 x-1의 제곱 더하기 1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림으로. 그러면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 자리에 들어갈 숫자와 y 자리에 튀어나올 숫자의 조합을 전부 다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불리는 그림인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이 제곱 부분을 0이 되게끔 하는 값을 집어넣을 거야. 그게 얼마나? 1이죠. 여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 자, 1 집어넣으면 이 제곱이 0되니까 앞에 뭐가 곱해져 있든 간에 이만큼은 0으로 날아가고 여기 1 남아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놨어. 얘가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1, 1이라고 찍을 수 있겠죠? 우리 x축, y축 내가 그리지 않았지만 1,1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1로부터 오른쪽으로 1만큼 벗어난 2를 한번 집어넣어볼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의 제곱이니까 1 되지? 그러면 앞에 곱해져 있는 거 2까지 하고 더하기 1까지 할 건데, 자, x자리에 2를 집어넣나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나 이 제곱의 계산 결과가 어때요? 같죠? 그치?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1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두 개의 값을 0, 2를 한번 집어넣는 걸 상상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1에서 왼쪽으로 1만큼 떨어진 거리에 0을 집어넣든 1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2를 집어넣든 간에 어차피 우리가 양수를 제곱하나 음수를 제곱하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똑같다면 이 제곱의 결과도 똑같은 양수도 나올 거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점을 찍어보자.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해서 1이 될 거고, 앞에 곱해진 2와 더하기 1까지 해서 3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점을 0,3 정도라고 찍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얘가 0,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요번에는 1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2를 집어넣어 볼 건데, 2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여전히 1의 제곱이니까 1 될 거고, 곱하기 2 더하기 1에서 여전히 높이는 3이 나올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2,3이라는 것도 얘랑 똑같은 높이에 찍히는 y좌표가 시각적으로도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2,3이라는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치?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내가 1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간 3이라는 걸 집어넣어 볼 거고요. 왼쪽으로 두 칸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순서대로 집어넣어 보면 똑같아요. 여전히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만약에 3을 집어넣어도 3 빼기 1인 2의 제곱이니까 4가 된다. 마이너스 2의 제곱과 2의 제곱이 같은 건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마이너스 2의 제곱과 2의 제곱은 당연히 똑같은 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기준이 되는 위치의 어떤 숫자 1로부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 그때에 대응하는 이 출력값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값이 얼마인지 한 번만 계산해 볼게. 3 집어넣으면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4, 거기다가 2 곱하고 1 더할 거니까 9가 나와.
3,9를 이 정도에다가 한번 찍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3,9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이놈과 높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9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9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4개의 점들만 찍어봤는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는 개념 공부하는데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차 함수를 이차 함수는 사실상 x자리에다가 모든 실수값을 다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물인 거니까 빼곡하게 이 사이사이에 모든 점들이 다 찍혀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했을 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 그림 자체에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이라고 불리는 모양을 갖추고 있구나.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탄생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 결국에는 어디가 제일 중요한가? 이 부분이에요. 이 1차식의 제곱 부분이 결국에 이 안쪽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그 값을 기준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그런 값들을 집어넣으면 대응하는 y-값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같은 높이에 찍히고요. 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같은 높이에 찍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정확하게 데칼코마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치? 데칼코마니가 뭔지 알지? 적었을 때 정확하게 쪼개지는 그게, 그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선대칭이라고 부르고요. 선대칭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 보라색 박스입니다. 선대칭이.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정선으로 표현한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야. 이 선이 뭔데? x 값이 1인 선인 거죠. x 값이 1인 선이고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벗어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벗어남에 따라서 높이가 지금은 점점 높게끔 찍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거 하나 써봤어. x는 1 자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x는 1. 이게 어떤 직선에 붙어있는 이름이거든. 여기 내가 점선으로 표현한 이 선이잖아. 이 선. 점선으로 표현했지만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직선 자체가 우리가 선대칭의 기준되는 선인 거야. 선대칭의 기준되는 선인 거고요. 그걸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대칭축 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줄여서 그냥 축이라고 부릅니다. 2차 함수의 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2차 함수의 축을 어떤 방정식의 형태로 쓰면 x는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이 축의 이름 자체가 x는 1이야. 근데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직선 중에서 특수한 직선에 붙는 이름이라고 배웠죠. 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원래 일반적으로 어떤 직선은 y는 몇 x 더하기 몇 도로 표현되는 1차 함수 형태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y가 없고 x만 들어가 있죠. x는 숫자꼴이야. 그래서 얘는 특수한 직선의 형태이고, 이 x가 이제 그림에서 시각적인 구조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입력값이잖아. 입력값. 그래서 좌우라고 생각하면 돼. 좌우. y는 튀어나오는 값인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이게 높낮이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입력자리, 출력자리, 입력 변수, 출력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좌우 상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다시 읽어볼게. 이게 뭐야? 좌우 값이 1인 그런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좌우 값이 1, 즉 여기에 1 라인에 걸쳐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연결하면 이게 세로의 어떤 선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점도 1, 어쩌고 될 거고, 여기 조금 위에 있는 점도 다 1, 몇일 거고요. 1, 즉 x 좌표들이 다 1인, x 좌표들이 1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모아놓은 직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선을 우리 이차함수의 대칭축이자 축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지?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이 경우에서는 여기를 연대게 하는 값이 1이니까 x는 1이라는 것 자체가 대칭축의 방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풀 내용을 써볼게요. 대칭축의 방정식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소통을 할 때는 그냥 축이 뭐야? 라고 하면 x는 1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내가 일반적인 형태 ax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이 축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 결국 여기 제곱 부분이 0이 되게끔 하는 그 값을 x는 저쪽에다가 써주면 그게 이 대칭축의 이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대칭축의 이름. 뭐라고 하는 걸까요? 정분이 0되게 하는 값이 얼마나? ABC는 숫자예요 지금. 엑셀에 뭐 집어넣어야 이게 0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잖아. 너 지금 봐봐. 이거 0되게 하는 x가 얼마야? 1. 이건 대답하지. 이거 0되게 하는 x값은 뭘까?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넌 아직도 지금 이 문자와 숫자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여기 ABC는 물론 내가 일반적인 상황을 대표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AX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놓은 거고 이제는 문제는 ABC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 역할을 하는 문자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0대라는 값이 얼마입니까?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여기가 0대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로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너가 지금 잘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그래요. ABC를 자꾸 문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저게 없어지는 거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건데 한 번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ABC는 다 숫자 역할을 하고 있는 숫자 역할. 그러니까 저걸 공백이 하고 X자리에 들어갈 값이 뭐냐? X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축의 방정식 자체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요. 자, 내가 이렇게 필기를 해줄 거고 이제 얘는 무조건 외우셔서 마이너스 2a분의 b. 좀 특징적인 게 뭐야? 내가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안 쓰고 분모에다가 달아놨지? 이것도 우리 근과 계수와의 할 때의 그 요령적인 얘기 기억날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마이너스 a분의 b로 기억해라 라고 했던 거랑 같은 이유인 거예요. 어쨌든 마이너스를 뭐 앞에다가 달든 분모에다 달든 위에다가 달든 다 똑같은 표현인 거니까 이왕 할 거면 애초에 분모의 2배 한 거에 분모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1차기 계수를 올려주시면 그게 축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값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자, 이걸 이제 정리했을 때 이렇게 축이 x는 1이 나왔어. 근데 이 1 값을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상 무조건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A, B, C라고 생각하고 마치 공식화해서 기억을 하자는 얘기인 거지. 자, 해보자. 초차 계수에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곱하면? 아니, 우리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 A가 지금 2로 나와 있는 상황이야. 마이너스죠. 그거에다가 얘를 분자에다가 올려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1. 이게 나오는 거야. 다시 아직 좀 뭐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 지금 우리가 그냥 ABC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구체적인 숫자를 ABC 자리에 집어넣고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x-1이 얘라고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럼 이 ABC 자리에 2 빼기 4, 3이 들어간 경우였어도 여기에 2하고 빼기 3을 집어넣은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몇 번만 연습을 더 해볼게. 만약에 이 문제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얘도 이차함수니까 어떤 축이 있을 건데 그 축의 이름을 쓰면 x는 어떤 숫자일 거예요. 이 세로 직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에 들어간 숫자를 사실상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공식화해서 암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차함계수에다가 얼마로 볼까? 마이너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게 지금 어려운 건가? 최고차함계수도 A가 뭐라고? 최고차함계수를 의미하고 있는 숫자야 이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네. B가 의미하는 건 뭐야? 1차항의 계수야. 그대로 A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1.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얼마야? 2. 이 공식의 AB 자리에 마이너스 2 갖고 2를 집어넣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지금? 2분의 그 다음에 B 자리에 2가 들어갔으니까 이 공식의 B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야? 1인 거지. 따라서 이 이차함수는 대칭축이 x는 1인 그런 놈이다 라는 거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볼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이거는 해볼까?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대칭축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지. 반드시 얘는 어떤 1차식의 제곱 플러스 숫자꼴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어떤 선,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데칼코마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애초에 2차식은. 그러면 얘는 그 기준이 되는 선 자체의 이름이 뭘까라고 한다면 x는 어떤 숫자일 겁니다. 근데 그 숫자는 어떻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최고차함계수에 얼마를 구하? 마이너스 2.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뭘 올려? 그게 얼마인데? 8.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인 거지. 따라서 얘는 대칭축의 이름 자체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이 어떤 0이라는 y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간 지점에 그 대칭축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세 번 더 연습하니까 그래도 뭔 말인지 좀 알겠지. 그냥 공식으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공식으로 만들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숫자가 구체적으로 꽂혀 있다 하더라도 정리하고 갈 필요 없이 그냥 얘만 기억해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대칭축이라는 걸 공부하고 어떻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까지 공부를 했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단계별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도 시험에서 출제가 아주 자주 돼요. 그렇지? 근본적으로 이 식을 다룰 줄 아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하는 과정도 너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A, B, C 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뭐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간 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어를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보면 우리 저기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나와 있는 형태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를 이차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 더 쉽게 얘기해보면 그냥 다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야. 몇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밑에 이제 정리됐다는 건 최고차함계수의 어떤 1차식의 완전 제곱식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숫자꼴로 정리해 놓은 걸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 밑에 정리된 형태를 표준형, 2차함수의 표준형이다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렇게 이 용어 자체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지만 왜 이렇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줄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일단 이 이름이 표준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다 연관이 있거든. 예를 보면 이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식만 봐도 그림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보고 우리는 대칭축 라인이 보이는 거고 이 참수니까 홍선의 개형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형태로 정리를 했으면 얘 식만 봐도 그림의 개형 자체가 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스탠다드한 형태다라고 해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일반형을 가지고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X 더하기 BX 더하기 C 가지고는 대칭축이 어딘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전개된 형태, 일반적인 형태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만약에 그림을 분석하는 게 목적이라면 일반형으로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치? 계속 그렇게 흘러갔던 거야.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걸 보면서 이제 공식도 유도를 한번 해본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칭축 라인을 구하는 걸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맨 처음에 찍어줬던 이 1,1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칭축 사이에 걸려있는 대칭축 선상에 걸려있는 점인 거잖아. 그치? 이 점을 우리는 이차함수에 뭐라고 부르냐?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아요. 이 꼭지점이라는 건 이차함수의 거의 시작점과 같아요. 이 점으로부터 양쪽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이 이차함수의 그림 자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뭐라고?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차함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번 더 볼게요. 얘는 우리가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데 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꼭지점을 어떻게 구하지? 자, 꼭지점에 우리 좌표 중에 하나는 이미 알고 있다.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랑 y좌표가 두 개가 있을 거잖아. 근데 무슨 좌표는 이미 알고 있지. 대칭축을 분석하는 순간 x좌표는 그냥 같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맞지? 왜? 지금 이 선이 x는 1인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1인 점들인 거예요. 그 x좌표가 1이면서 높이만 바꿔가면서 점들이 무수히 많이 찍힐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모으면 직선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사이에 선상에 어떤 꼭지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무조건 1%로 들어가요. 그렇지? 여기에 1과 여기에 1은 당연히 같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 y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y좌표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지금 이미 내가 여기 구해놓긴 했는데 아까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이 주어진 식에다가 그러니까 x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 뭐가 튀어나옵니까? 라는 게 이 y좌표의 의미인 거야. 실적인 의미. 그치? 그래서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2 빼기 4 더하기 3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똑같은 식인 거니까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1이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얘는 대입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대입을 해서 1을 대입했을 때 대응하는 y 값이 얼마로 튀어나오게 되겠습니까? 대입을 가지고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x는 뭐 나는 그냥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외워진 거지만 결국에 내가 여기 위에 걸로 보면 여기를 0되게 하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집어넣었을 때 이 앞부분이 날아가고 튀어나오는 y 값이 그냥 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자로 표현하면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문자로 쓸 수 있는 거지. ABC에 대해서. 근데 내가 여기를 외우라고 한 적이 없죠. 앞으로도 여기는 외우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축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축의 위치값이 결국에는 꼭지점의 x좌표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꼭지점의 y좌표는 x좌표를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은 결과로서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내가 여기 예시 두 가지 연습했던 거 아직 안 지웠거든. 자,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이제는 정리하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보자마자 그 어떤 이 이차함수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도선인 대칭축을 바로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맞죠? 그럼 이 대칭축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를 같이 구해야 돼. 그게 뭐야? 꼭지점이야. 어차피 대칭축하고 꼭지점은 세트로 한 방에 구해주는 거예요. 같이. 꼭지점은 얼마일까요? 꼭지점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 몇 코마 몇일까? 좌표를 얘기해보면 x좌표는 무조건 1이겠죠? 그치? x는 1이다 이 선상에 걸려있는 무수히많은 점들 중에 하나인 거니까 1콤마고 이 대응하는 y좌표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두 글자? 대2이죠. 그게 좌표의 본질적인 내용인 거잖아. 1을 주어진 관계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인 거니까 얘는 4가 나온다는 걸 대입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 밑에 것도 해봅시다. 얘도 꼭지점의 좌표까지 같이 세트로 항상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의 위치값이야. x 마이너스 2 자체가 대칭축의 방정식이고, 그럼 여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렇지.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마이너스 2, y좌표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관계식에 집어넣은 결과물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집어넣으면 4에다가 2 곱하니까 8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에 대입한 결과로서 하는 거고, 우리는 축과 꼭지점은 이제 2차식이 주어지는 동시에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점점 개념들을 더 추가해가면서 모르겠지만 여기 이 이차함수의 그림을 분석하는 것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게 이 대칭축하고 꼭지점이야. 그럴 것 같지 않니? 내가 이미 시작점이라고 강조까지 했잖아. 이 선과 꼭지점을 파악하는 순간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양쪽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의 그림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축하고 꼭지점을 알면 대략적으로라도 그림을 빠르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의 개념만 더 한번 이어나가 볼게. 지금 첫 번째로 우리는 이걸 했습니다. 제일 먼저요. 이따가 정리합시다. 대칭축하고 꼭지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2하고 설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2가 곱해져 있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상 저 2가 양수라는 것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 이렇게 완성이 되게 뭐냐면, 자, 여기 제곱 부분은 어차피 0이 되는 값을 벗어나는 순간 무조건 양수가 될 거야. 그치? 이렇게 벗어나는 순간 양수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앞에 양수가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점에서 벗어날 때마다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위로 올라가게끔 그려진 이유가 저 앞에 곱해져 있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되죠? 내가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제곱 부분의 값은 점점 더 큰 양수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앞에서 양수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점 더 커지는 양수의 양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점점 더 높이가 위로 올라가는 걸로 지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 음수라면 벗어날 때마다 저기 앞에 음수가 구호를 반대로 바꿔주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이제 한번 그림을 파악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번엔 축까지 한번 그려볼게. 얘가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 정보는 바로 얘 쓰자마자 대칭축의 방정식하고 꼭지점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칭축 어떤 데칼코마니의 기준되는 선 자체가 여기가 x는 1이라는 직선이 될 거고요. 그치? 그리고 1,4라는 꼭지점은 x축보다 약간 위쪽에 찍혀 있을 거니까 이 정도에 내가 찍어볼게요.
1을 집어넣었을 때 4층에 찍힌다는 게 1,4의 의미가 되겠지.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시작점 삼아서 뭔가 펼쳐지게 될 거야.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 대치게끔. 근데 이제 이 1로부터 벗어난 값을 집어넣을 때마다 이 제곱 부분, 무언가의 제곱 부분은 펼치지만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그거를 음수로 바꿔주면서 점점 낮아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랑 똑같은 형태로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니?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BC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 ABC의 의미 중에서 하나를 지금 먼저 배울 거예요. 자, A의 부호입니다. A의 부호가 갖는 역할이 이제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A의 부호가 만약에 양수라면, 너가 이제 제곱에다가 앞에 양수를 써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시작적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가고요, 위로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즉,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U자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으로 배우면 대형 자체가 U자가 된다는 거고요. A의 부호가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음수였다면 이렇게 U자를 뒤집은 모양격 U자가 그려진다는 걸 이제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개형의 이름이 붙는데 이 이름 자체가 뭐냐? 얘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아래로 볼록이다. 이 개형 자체는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합니다.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라고 해서 위로 볼록이다라고 합니다. 그치?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뭐 이걸 이렇게 부를 것 같잖아요. 느낌이랑도 와닿으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그래서 이 A의 부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얘는 볼록성을 얘기해준다라고 해요. 이 이차함수가 어디로 볼록한가에 대한 것은 A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A가 부호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구나. A의 부호가 음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할 때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이차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 2의 부호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볼록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야. 처음에 이제 위로 아래로가 헷갈리면 먼저 그림을 좀 상상해 보면 되겠죠. 벗어날 때마다 양수가 쳐주고 있으니까 부호를 바꾸지 않으니까 점점 더 높아지는 결과이거든요. 지금처럼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이면 벗어날 때마다 음수가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니까 높이로 표시되는 결과값이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그림을 먼저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용어로서 연결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얘는 어디로 볼록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위로 볼록. 얘는 어디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이지. 그래서 우리는 볼록성은 A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A의 부호를 가지고 볼록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있나요? 괜찮아요? 할만하지? 네, 오늘 마지막 개념 하나만 더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지금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잠깐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y는 그냥 아주 쉬운 거, x제곱하고 y는 2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치? 얘를 한번 그려보면 너가 이제 그림을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두 개의 함수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 y는 x제곱이라는 건, 자, 우리 배웠으니까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는 사실상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게 뭐야? 이게, 자, 어색하지만 잘 봐봐. y는 이거 최고차항 계수 1에다가 x 빼기 0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지? 그치? y는 x제곱도 이렇게 너의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대칭축이 x는 0인 거고요. 꼭지점의角도가 0,0이다. 여기에는 0,0을 찍고 그 다음에 벗어날 때마다 초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기 1,1하고 마이너스 1,1만 이렇게 가볍게 찍어볼게요.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최고차항 계수를 1에서 2로 바꿔서 얘를 그려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지. y는 2에 x-0의 제곱 더하기 0 이거인 거잖아. 무언가의 제곱식을 뽑아낸다면 그럼 얘도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 대칭축은 x는 0이고요. 다 똑같은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2가 무슨 역할을 할까?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부스터. 내가 이제 여기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1만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수의 절대적인 크기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그 높아지는 높이 폭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아까 여기는 1만큼 벗어났으면 여기가 1의 제곱이고 앞에 곱하기 1 때문에 1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1만큼 벗어났으면 앞에 곱해진 수의 절대값 자체가 이미 크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여기에 점이 찍힐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1 벗어났을 때 여기에 찍힐 거고 그럼 더 벗어날 때 더 빠르게 올라갈 거니까 개형 자체가 훨씬 더 급격한 변화를 표현하게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봤는데 얘가 이제 y는 x의 제곱일 거고요. 얘가 y는 2x의 제곱일 거예요. 단편적으로 두 개 가지고만 비교해도 우리는 충분히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두 번째 a의 부호의 의미를 생각해 봤고요. 이제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갖는 역할. 절대값이. 뭐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음수라는 건 그냥 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 가파르냐 완만하는 결국에는 절대값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뭐 한번 그림을 또 추가로 좀 그려보면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있다면 얘는 이렇게 그냥 뒤집어지는 형태로 그려질 거고 얘가 그리고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있다면 얘도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훨씬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일 거고요. y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을 때 뭐 음수든 양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파른 정도는 앞에 곱해진 최고차항 계수의 뭐가 결정한다? 절대값. 그 절대적인 크기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값 a의 의미라고 해요. 절대값 a의 의미.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동률이라고 불러요. 절대값 a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동률인데요. 얘를 더 쉽게 얘기하면 휘어진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휘어진 정도. 자, 그럼 절대값 a가 클수록 휘어진 정도가 크다라고 할까 작다라고 할까? 이 앞에 곱해진 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더 많이 휘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더 적게 휘어지는 것 같아? 더 많이 휘어지는 것 같지? 그 느낌 그대로 가면 돼. 그래서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휘어진 정도 곡률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치? 절대값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휘어진 정도 곡률이 작아진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의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사실상 이 곡률이나 휘어진 정도라는 표현은 시험에 나오진 않고 뭐로 나오냐면 폭이라고 나와요. 이 이참수의 폭. 폭은 뭐지? 너희 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너비예요, 너비. 그러면 봐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게 너비가 좁아졌다라고 할까 넓어졌다라고 할까? 여기서 이로 되는 거야. 너의 느낌을 얘기해보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면 폭이 좁아지는 변화야 넓어지는 변화야? 좁아지는 변화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자, 더 클수록 폭이 넓어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이 방향대로 얘기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폭의 너비는 좁아진다. 그냥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라면
반대가 되겠죠. 절대값이 얘가 작아질수록 폭은 넓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는 y축에 가깝게 달라붙습니다. y축과 달라붙는 정도가 더 좁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y축과 거리 해볼게요. y축과 어떤 세로 축 y축 미안해 소리 그냥 대칭축이라고 해요. 대칭축 어떤 기준이 되는 대칭축 가로선 세로선 있죠? 세로선으로부터 더 가깝게 붙어진다. 대칭축과의 거리 보기 얘도 마찬가지로 더 좁아지고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했어? 자, 키워드만 정리해볼게. 우리 이차함수를 이제 식만 바라보면서 그림으로 분석하겠다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은 당연히 스스로 할 줄 안다는 생각하에 이 이차함수의 가장 큰 성질 같은 거죠.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그래서 대칭축을 캐치를 바로 하셔야 되고요. 세트로 뭐까지? 꼭지점까지. 대칭축하고 꼭지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공식화해서 어느 정도의 암기는 좀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단축을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하나의 의미를 볼 건데 A의 부호의 의미이자 역할을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절대값의 역할이자 의미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이것도? 그리고 너가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서 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잇따라서 여러 개의 계획들을 배워나가게 되겠지. 이제 오늘은 이것까지만 할 거고, 문제로는 숙제를 내주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 개념들을 너가 백지 테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쭉 쓸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내가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해가지고 백지 테스트를 억지로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음에 잘 복습해오시고 앞에 개념들도 성실하게 복습해오시고요.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